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부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소중한 자산이죠.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역별, 유형별, 여기다 요즘 이제 세대별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럽긴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좋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양극화 현상에서 어느 방향에 서실지 좋은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전화 받는 동안, 오는 동안 저희가 시장의 이슈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가 사실 이제 서민의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 그 빌라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슈로 첫 번째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씨가 마르는 수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22년부터 네. 벌써 이제 한 3년 정도 됐죠. 네. 그때부터 물량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2022년 기준이에요. 2022년만 하더라도 1.3월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물량을 보였다라면 23년에 급격하게 줄죠. 물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줍니다. 급격하게 줄고 24년에는 역대 최저치예요. 역대 최저치에 지금 인허가 물량을 보이고 물론 올해는 24년보다는 조금 증가하기는 했지만 23년 대비했을 때 봐더라도 아직 23년치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문제를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한쪽의 계단이 무너지는 상황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이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한 번에 점핑을 하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한 번에 점핑을 하려다 보면은 사실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빌라 시장이 약간 버팀목을 해주고 있으면 계단 밟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회복 기미를 보일 것이냐라는 예측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당분간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래요. 물론 작년에 24년도에 88 대책을 통해서 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큰 문제가 한 2가지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큰 이 빌라 시장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고 당분간 물량 회복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그 조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아직도 시각이 빌라 시장을 보는 시각이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시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안 좋은 시각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습니다. 정부는 이 어려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지금 좋은 정책을 자꾸 발표를 합니다. 이 정책을 발표를 하죠. 이 정책에서는 예를 들면 신축이나 구축을 불문하고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다음 달부터죠. 다음 달부터 단기 임대 등록 사업이 도입을 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6년짜리 도입을 하는데 이러한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크게 인식이 되면 이 틀이 안 깨지면은 사실 시장 회복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정책적 대안도 충분히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저희 전화 주시는 시청자분들 문의사항을 봐도 그 재개발 관련해서 빌라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유의할 점 있다면 또 필드에 계시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빌라도 사실 양극화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 지금 MC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의 빌라 시장은 네. 괜찮습니다. 거래도 잘 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슈가 없는 지역들의 다세대 시장은 침체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재개발 시장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개발 시장에서의 빌라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굉장히 단순하고 쉬울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 또 지역 또 어떤 단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각각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바라는 그런 수익까지도 연결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개발의 큰 축이 신속통합개발과 모아타운이라는 것인데 이곳만 해도 지금 200곳이 넘어요. 그럼 그 200곳이 전국 서울 25개구에 지금 펼쳐져 있단 말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또 여기다가 또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의 빌라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내가 포함이 안 돼 버리면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이주권을 못 받는 이런 불측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고 분석하고 관찰해야 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관련된 지식이 조금 풍부하고 또 특히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런 전문가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입을 하시면은 이런 불축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아파트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거래량도 또 급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죠. 지난 3월 달에 이제 정점을 찍고 네. 이제 꺾이고 있죠. 네. 꺾이고 있는데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지난 3월이죠. 지난 3월에 거래량이 굉장히 높아졌고 2월 달부터 거래량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요. 급격한 거래량이 늘게 되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장도 존재를 한다. 문제는 이 숨고르기 시장이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를 우리가 관찰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지? 왜 2, 3월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지? 이런 거는요, 간단해요, 여러분. 2월 달과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서울시장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지정 이후엔 다시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죠. 급감을 하는데 이게 서울만 이러는 거냐? 지금 전국적으로도 조금 약간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장이 움직이면 수도권 시장이 움직이고요. 수도권 시장이 움직이면은 광역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패턴은 결국은 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다. 또 거래량에는 물론 임대 거래도 포함이 돼 있다. 또 임대 거래는 또 그럼 왜 주냐? 임대 거래는 우리는 임대 시장은 대부분 봄, 가을 이사철에 거래량이 많잖아요. 근데 이사철이 끝난 영향도 조금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를 예측해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도입되는 게 무엇이냐를 보시면 되는데 당장은 지금 다음 달에 대선이라는 국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조금 그때까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좀 더 제 생각엔 조금 더 연장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보합하는 게 거래량이 떨어지는 게 왜냐하면 7월 달에 시행되는 DSR 3단계 이겁니다. 물론 이 DSR 3단계가 수도권과 지방시장을 좀
편차를 둬서 지방시장을 조금 살리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보합 유지는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언제까지 갈 것이냐, 최소한 3분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할 때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1년을 4, 4분기로 우리 나눠 있잖아요. 이 분기별로 조금 나눠서 분석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 저희 아파트 시장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다 자신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무엇보다도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걸려온 첫 번째 전화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너무 많이 궁금하실까요? 갖고 있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네. 아이파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올 7월에 입주고요. 네. 근데 7호선, 9호선 연장 공사도 하고 있고 스타필드 동구장 건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오고 해서 이걸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해서요. 네, 뭐 일대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천 네. 서구 청라의 아이파크 오피스텔 저희 그쪽으로 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동주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를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 분양을 받으실 때 호재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스타필드도 들어온대, 또 여기 병원도 들어온대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여기다가 치료선도 들어온대요. 네. 너무 좋아요, 호재가. 네. 이거 언제 분양했어요? 21년도 분양받았어요. 자, 21년도에 분양했어요. 네. 21년도에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21년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네. 수익형 부동산이 최고점을 찍을 때예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21년도면은 금리 저금리였잖아요, 그죠? 네, 네. 금리가 낮았고 주택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셌죠. 네. 그래서 틈새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수익형 부동산들의 관심이 막 집중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익형 중에서도 오피스텔, 네. 특히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용, 그죠? 네. 주거용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야, 이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벌써 몇 개의 호재예요. 큰 호재만 해도 한 3개의 호재가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딱 뭐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대. 호재도 많대. 그러면 분양도 어떻게 하겠어요? 분양가가 올라갔겠죠. 네. 이거 지금 현재 분양받은 가격 대비 다른 이 인근 지역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동일 평형을 비교했을 때 가격대가 어떤 것 같으세요? 살짝 높긴 한 것 같아요. 분양가가 조금 높았죠, 그죠? 네, 네. 그런데 호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자, 얘는 지금 올해 7월 입주잖아요. 네. 올해 7월 입주인데, 자, 스타필드 27년에 들어와요. 네. 병원이 제 기억으로 29년인가 30년인가 들어올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죠? 7호선 개통하려면 28년인가 그러죠? 네. 이거 지금 얘는 지금 7월에 입주야. 당장 다다음 달에. 수요자가 어때요? 이게 가격을 회복하고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수요자가 어떻게 돼요? 들어와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수요자는 언제 들어와요? 한 1, 2년 후에? 그죠? 예. 그럼 어떻겠어요, 여기가? 현재는 좀, 힘들겠죠. 네. 그럼 이 힘든 게, 그럼 내가 스타필드 입점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자, 그럼 두 번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보는 거냐면, 지역 전체를 보는 거예요. 자, 7호선이 28년도에 개통한대. 저거 들어오고. 그럼 자, 7호선은 어디로 들어와요? 7호선이. 7호선. 청라 관통해가지고. 청라 관통하죠. 성남에서,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루원시티 지나서 이렇게 청라 관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지역에 상업지역 있죠? 네. 이 지역에 상업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다 아파트들만 많고. 아파트들 있고 지금 루원시티나 성남역 일대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짓고 있잖아요. 네네. 직구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쟁력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부동산이 얘들보다 경쟁력에서 사실 조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청라의 주거시장은 중심지는 이 아래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 구도심 재개발하는 데까지도 지금 이제 가세를 했고 네. 이 이야기는 내가 이거를 계속 보유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회복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회복이 이 중심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층이 들어올 곳보다 더디다면 얘가 어떻겠어요? 내가 추가로 갖고 있어 본들 이익 상승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진 않을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면 당사자인 나는 뭐를 버리는 거냐면 차익도 버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버리는 순간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내가 버리게 돼요. 그럼 이 기회비용이 단순히 내가 이거를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받고 넘기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고 비교를 했을 때 이 기회비용이 훨씬 크면 나는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더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참 분석은 잘하시고 들어갔는데 호재만 받고 이 호재가 언제 지역에 반영될지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처분해야 될까요? 실수를 만회해야겠죠? 네. 실수를 만회해서 기회비용까지 놓치고 나서 더 큰 후회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빨리 다른 걸로 갈아타시자고요. 그래서 이거 만회하고 더 큰 이익을 얻으면 내가 정말 좋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아니 자신감 가지시고 괜히 기분 떨어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다시 만회해야 되는 자신감 갖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네. 네, 어디로 갈아타서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지는 이제 방송에서 이제 너무 길어지잖아요. 네. 네, 세미나 한번 오시거나 아니 다시 한번 상담하시거나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얼른 또 매도 계획 세우시고 같은 시간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 시간 안에 다른 곳으로 또 투자하셔서 성공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